파주에서 삼성을 오가는 GTX A 노선에 적용되는 공사공법을 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어떤 공법이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터널을 파는데 한 가지 공법만 쓰이는 게 아니군요. GTX A 노선에는 어떤 공법이 쓰입니까? 네, 터널 공사는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네. GTX 파주 삼성 간 A 노선에 적용될 공사 공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나틈 공법은 암벽에 구멍을 뚫어 폭약을 넣고 폭파한 후에 안반에 시멘트를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즉 발파를 통해 터널을 만드는 공법인데요. 지금까지 이 공법에 대한 기술 축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TBM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 TBM 공법은 터널 굴착기로 굴착과 터널벽을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 기계의 직경은 8m, 무게는 650톤, 총 길이는 8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형 터널 굴착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TBM은 땅속을 회전하면서 전진을 하는데 고강도의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고 하고요.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화약 발파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 그리고 낙반이 적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TBM 굴착은 기계로 안반을 갈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발파하는 나틈 공법보다는 진동이 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틈 공법에 비해서 이 TBM 공법이 안전성 측면에서 한 수 위 같은데 정작 GTX A 노선에서는 나틈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구간에 적용할 공법은 안전이나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했을 텐데요. 예. 전문가가 설명해준 각 공법의 장점으로 밀어볼 때 TBM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나틈 공법이 주된 공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공법의 경제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사업 시행사에 두 공법의 경제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TBM의 경우 장비가 고가인데다 안반의 전체면을 뚫고 나가는 커터기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장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GTX 파주 삼성 간 A 노선에선 핵심 도심지인 경복궁부터 서울역 구간과 한강 하저 구간에만 TBM 공법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예.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핵심 도심지의 경우 광화문이나 남대문과 같이 보호해야 할 주요 문화재가 있고 한강 하저 구간은 한강 수압으로 인해서 혹여나 터널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TBM 공법은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핵심 도심지엔 저진동 기계화 시공으로 굴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퍼 TBM 공법이 적용되고요. 한강 하저 구간엔 고수압 조건 하에서 안정적인 굴착이 가능한 쉴드 TBM 공법이 적용됩니다. 네. 앞서서 그 TBM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퍼 TBM은 안반 지역에서, 쉴드 TBM은 연약 집안에서 사용됩니다. 같은 공법이라도 세부 공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도 이 노후된 주택 밑을 지나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럴 거면 이 TBM 공법을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국토부한 관계자는 진동이라는 것이 공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반 상태, 심도, 토질의 성격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공사 구간별 특성에 맞게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공사 진행 시 진동 예측 수치는 규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런 수치 자료에 대해 학계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험 발파를 통해 예측되는 위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험 발표를 통해서 이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초과가 된다 하면은 설계를 조정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약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 환경 기준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그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조정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환경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에 위험을 대비한다고 해도 예. 사고를
아주 제로화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추 조사를 통해서 지질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하 사업의 특성상 조사 위치와 위치 사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달 21일부터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 시행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예. 이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